자, 이번에는 함수 단원에서 우리 수행평가에서 같이 풀어봤던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교과서에 있는 문제 몇 가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문제에 있는 문제를 뽑아왔고요. 한번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복습 차원에서 도움이 되시려면 일단 먼저 영상 멈춰보고 풀어본 다음에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248쪽에 있는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의 의미를 알고 있냐, 함수 값의 의미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즉, 함수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을 읽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에 집중해 보면 f3과 f√3을 각각 넣은 함수 값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f3은 fx에 3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fx 자체가 x가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서 함수값이 다르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3은 우리가 유리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x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즉 f3은 그대로 x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3도 함수값을 구하면 되는데 루트3은 무리수니까 x제곱에 대입을 해야겠죠. 즉 루트3의 제곱이 나오니까 3이 되겠네요. 자, 바로 이 두 개를 더하면 6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읽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 정의역을 줬네요. 정의역이 2랑 3으로만 이루어진 집합 x고요. 두 함수가 이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라고 하고 그랬을 때 두 함수가 같으려면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두 함수가 같다,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언제였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즉, 함수가 같다라고 말하려면 정의역의 원소가 2, 3밖에 없기 때문에 f2와 g2 값이 같아야 되고 또 f3과 g3의 값이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럼 식이 두 개 나올 거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딱 두 개 있고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f2와 g2가 같다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2는 2를 x자리에 2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2의 제곱, 즉 4가 와야 되고요. 바로 얘가 g2와 같아야 되는데 g2도 x자리에 2를 대입하는 거니까 2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얘가 바로 g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거 f3도 대입을 해봐야겠죠? 그럼 3의 제곱이니까 9. 그 다음에 G3은요, 3A 플러스 B. 바로 얘가 G3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 나타난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연립을 해서 풀면 되겠죠. 자,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볼게요. 그럼 B 사라지고 3A에서 2A 빼니까 A만 남고 9에서 4 빼면 5 남겠네요. 아, 즉 A는 5고 B는 A에다가 5 대입하면 10이니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구나. 연립해서 A, B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함수에서 서로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합성이 드디어 나오네요. 두 함수를 다 알려줬고요. 그랬을 때 h라는 함수는 안 알려줬는데 h 합성 f가 g랑 같을 때 이때 h3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합성의 뜻을 알기 때문에 조금 한번 얘를 가지고 풀어 써볼게요. 물론 지금 h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h는 모르지만 그 h 안에 fx를 지금 넣으라는 거고 이게 계산을 하면 gx랑 같다라는 거죠, 지금. 그럼 f와 g는 우리가 아니까 아는 건 대입을 해봐야겠죠? h는 모르니까 f 안에 2x-1 대입하고요. 그랬을 때 정확히 gx인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같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 적어봤어요. h는 지금 우리가 식을 모르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자세히 풀어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선에서는 다 적어봤고요. 얘를 이용해서 우린 뭘 구해야 된다? h3을 구해야 돼요.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할 때 한번 봤을 거예요. 여기가 복잡하게 생긴 애들을
여기가 복잡하게 생긴 애를 이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치환해가지고 t로 치환해서 ht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리해서 결국에 h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치환을 통해서. 그래서 뭐 그때도 말했듯이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치만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어떤 방법? 그때 말했듯이 한번 짜맞춰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hx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h에 3만 넣은 값을 원하는 거거든요. 즉, 이 2x-1이라는 이 자리에 이 자리 2x-1 대신에 3을 넣고 싶은 거예요. 2x-1이 3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x에 과연 어떤 값을 넣으면 딱 3이 될까를 따져보는 거죠. 어떤 값이죠? 1차 방정식이 됐네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정확히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3으로 바뀌겠구나. 그러면 x에다 2를 넣었으니까 우변에 있는 x에도 2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 x에다 2를 대입하니까 h3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1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짜맞추는 방법으로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t나 다른 문자로 치환하셔서 hx를 직접 구하셔서 3을 대입해도 되지만 x에 적절한 수를 넣어서 우리가 직접 구하고 싶은 3을 바로 만들어주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4번 문제도 이제 합성이죠, 합성. fx에 미지수가 있는 1차 함수로 나타나고 f를 2번 합성하니까 16x 플러스 5가 될 때 이 1을 구하라는 거네요. 결국엔 이 a, b를 찾아서 1을 대입한 값을 대답하면 되겠죠. 합성 풀었을 수 있죠. 함수 똑같은 걸 합성하는 거니까 f 안에 fx를 또 대입하라는 거거든요. 즉 풀어서 쓰면 f 안에 fx인 ax 플러스 b를 넣으라는 거고 이 ax 플러스 b를 또 x 자리에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또 대입하실 때는 항상 괄호 쓰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분배법칙 조금 하겠습니다. 분배법칙 하면은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가 계산을 하면 16x 플러스 5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함수가 같다는 건 정의역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의역이 뭐다라고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게 가정이 될 거고요. 즉 x자리에 어떤 실수를 넣어도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x에 아무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우리가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정했었습니까? x 앞에 붙은 계수끼리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전혀 붙지 않은 애들을 상수항 취급해서 상수항끼리 같아야 했었습니다. 즉 지금 a제곱이 16이 돼야 될 거고요. ab 플러스 b가 5가 돼야 될 겁니다. 여기에 의해서 a는 뿔마 4가 될 텐데요.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이미 문제에 있기 때문에 a는 4밖에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럼 4를 여기다 대입하면 5b가 5라는 얘기니까 b는 1이구나. 따라서 a는 4, b는 1. 그러면 우리는 fx를 온전히 완벽하게 쓸 수가 있겠네요. 4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완성이 될 거고요. 최종 답 f1은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5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기본 뜻을 사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미정계수 구하는 작업에서 x에 대한 항등식 의미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역함수가 등장했네요. 자, 요거는 마무리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 227쪽에 있는 확인학습 문제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여전히 1차 함수네요.
1차 함수고, 자, 두 가지 식을 알려줬고, 두 가지 값을 알려준 거죠? 두 가지 값을 알려줬고, 그랬을 때 A, B를 구해라. 자,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 식도 두 개니까, 아,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구나, 라는 느낌이 오셔야 돼요. 자,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이 있죠? 역함수 등장하면 자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역함수는 원래 어떤 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역함수가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주어진 함수가 y는 fx라면, 즉 원래 주어진 f가 x, y를 지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랑 상호 호환이 되셔야 돼요. 어떤 게 역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 원래 주어진 함수는 x, y를 지난다. 그럼 역함수는 몇, 몇을 지난다고요? y는 x 대칭이니까 y, x를 지난다고요. 그 말은 뭐냐?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온다는 얘기구나. 지금 이게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상호 호환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봐볼게요. 문제에서. 자, 이 첫 번째 식에서 원하는 게 역함수가 마이너스 8, 마이를 지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역함수식을 모르고 그냥 fx식만 아니까 얘를 fx가 과연 무슨 점을 지나는지로 바꿔주면 좋겠죠. 자, 1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역함수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을 지난다니까 원래 함수는 몇, 몇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마1, 마8을 지난다는 거죠. 즉 이러한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역함수가 2, 1을 지난다는 거니까 원래 주어진 함수 f는 몇, 몇을 지난다? 바꿔서 1, 2를 지난다는 거죠. 1, 2.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왜요? 우리는 fx식을 아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8이 나온다는 거니까 아, 마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8이구나. 자, 두 번째에서도 1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2라는 얘기구나. 그거를 해결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a, b 구해주시면 되겠죠. 위아래를 한번 더해볼까요? 그러면은 a가 사라지죠? 2b는 마이너스 6, 즉 b는 몇?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넣고 이항시키면 a는 몇? 5가 나오네요. 따라서 a는 5, b는 마이너스 3이구나.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 250쪽에 있는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제일 지금까지 푼 것 중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거든요.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집합 x를 줬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이 다 x네요. x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어떤 상수, 실수라고 돼 있네요. 실수 a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로 구성된 집합이었습니다. 이 집합에서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를 적당하게 정해보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이 문장이 나타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항상 원래 함수가 뭘 만족해야 된다고 했었죠? f가 원래 주어진 f가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x니까 얘가 뭘 만족해야 된다?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대1 대응은 뭔데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는 1대1 함수 만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했습니다. 1대1 함수랑 공역과 치역이 같은 두 가지를 만족했을 때 바로 1대1 대응이었죠. 1대1 대응이랑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필요 충분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걸 만족하는 실수 A를 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fx를 보니까 2차 함수네요. 우리 2차 함수는 정확히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2차 함수 한번 정확히 그려볼까요? 정확히 그리려면 지금 이렇게 일반형은 좋지 않죠?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는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즉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겠죠? 완전제곱식 만드는 작업이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구해보시고 바로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fx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즉 꼭지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이다? 1, 마이너스 19구나.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당연히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9가 될 거예요. 자, 이 2차 함수가 어떤 정의역이 와야지, 어떤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것이 돼야지 역함수가 존재할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정의역 자체가 어떤 숫자보다 큰 애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숫자보다 큰 애들. A를 기준으로 큰 애들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를 여기로 잡는다면은 이거보다 큰 범위에 해당하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근데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지금 1대1 함수 자체를 성립하지 않아요. 왜요? 1대1 함수는 수업 시간에도 말했듯이 가로선을 그어서 점 2개가 아니라 한 개만 만나야 되는데 여기에 그으면 지금 이미 점 2개가 겹친단 말이에요. 즉 A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A는 최소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가로선이 2개와 만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더 왼쪽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A가. 그럼 A는 최소 여기보다는 더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쵸? 그럼 가로선 그어도 어차피 1대1 함수는 만족을 하니까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 왼쪽으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최소 A는 여기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몇이죠? A가 몇일 때, X가 몇일 때? 1일 때예요. 즉, 어떤 걸 알 수 있냐? A가 최소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1대1 함수를 만족할 수가 있어요. 1대1 함수가 되려면 최소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근데 1대1 함수만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요. 지금 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방금 전처럼 만약에 A가 1이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 연두색 부분만 보겠다는 건데 1대1 함수는 만족해요. 하지만 공역과 치역이 같을까요? 지금 공역 같은 경우에는 A가 1이 됐었기 때문에 A가 1이기 때문에 얘가 되는데 치역도 얘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얘가 공역인데 지금 치역은 보시면 알겠지만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마이너스 19부터 위에가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즉 치역은 뭐가 되냐? y값인데 어떤 y값들? 마이너스 19보다 더 큰 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즉 공역과 치역이 같지가 않죠. 공역과 치역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2번 그래프는 A가 1이라면은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때야 되냐? 어떤 애들이 와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x로 같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까지 다 같아 버려야 돼요. 즉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전부 다 x가 돼야겠죠. x는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x들? A보다 큰 애들을 모아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텐데 어쨌든 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더 오른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A가 있든지 간에 항상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상향하는 그래프거든요. 우상향하는 그래프.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A라는 점을 잡았을 때 여기만 볼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만 본다라는 얘기는 A를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A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치역도 계속 A를 기준으로 큰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치역과 정의역이 같아지려면 반드시 A, A를 지나야지만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데 왜 A, A를 지날 수밖에 없냐?
a라는 점이 1보다 더 큰 애면 어떤 점을 데려와도 그 이후부터 함수는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우상향인데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이 a보다 큰 집합으로 나와야 돼요. 즉 제일 작은 값 a를 대입하면 치역에서도 제일 작은 값 a가 나와줘야지만 정의역과 공역, 치역이 셋 다 일치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a,a를 반드시 지나야지만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거고요. a,a를 지난다는 말은 fa가 a라는 거죠. fa는 뭐죠? a를 대입하면 함수식은 다 아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8이 a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찾아야 하냐면은 1번도 만족하면서 2번도 만족하는 식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1번은 그냥 단순하게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라는 거고 2번이 보니까 지금 이게 2차 방정식이네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a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최종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풀어볼게요. 일단 a 이항시키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은 0이 될 테고요. 인수분해가 아주 잘 보이네요.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3은 0. 즉 a는 6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우리는 1번 조건도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3은 안 될 거고요. 따라서 답은 6밖에 안 되겠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답 끝부분에 이끌어내는 건 굉장히 간단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게 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찾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얘를 어떻게 찾는다? 바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되고 1대1 대응이라 함은 1대1 함수도 만족하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2차 함수 모양을 생각해 봤을 때 1대1 함수이려면 이 식을 만족해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바로 이 식을 만족해야 되구나를 이끌어 내셔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14번 문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